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시군요. 오늘의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직접 몸소 체험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하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문제 해결 잘하세요?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에서 질문을 드리면 문제 해결 잘한다 라고 숨드는 사람들은 사실은 10%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 해결 잘하는 사람하고 함께 이 과정을 진행하잖아요. 문제 해결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함께 해볼 텐데, 문제 해결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 뭐라고요? 문제 인식. 자, 두 번째 뭐예요? 제대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 인식. 여러분들은 문제 인식을 나는 문제 인식 지수가 높다, 낮다. 한번 5점 만점으로 난 진짜 문제 인식이 되게 문제를 잘 인식하는 것 같아. 문제 인식이 높아 하면 5점. 아니야, 나는 그냥 좀 평상시대로 하던 대로 하고 먹던 대로 먹고 뭔가 변화가 필요해도 일단 좀 나한테 바로 뭔가 떨어지지 않으면 일단 조금 멈춰서서 좀 주저주저 하는 선택인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1점. 1점과 5점 사이 한번 척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로 얼굴 한번 보시고요. 하나, 둘, 셋과 동시에 문제인식을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지 자가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나 문제인식이 낮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실제로 문제인식이 높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퀴즈 하나 더 나가보겠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그 다음에 하일리의 법칙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혹시 설명 가능하신 분 계세요? 점점 더 커지는.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시군요.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하고 계신?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쉽게 표현하면 쓰레기 하나도 버려져 있지 않은 깨끗한 공간인데 거기에 쓰레기 버릴 수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 딱 버려져 있어. 그럼 어때요? 슬쩍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자, 하일리의 법칙. 이건 뭡니까? 어머, 말씀해보고 싶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말 큰 대형 참사는 한 29번 정도의 경미한 부상이 있는 사고가 벌어지고, 그러한 사고는 사실은 부상이 없는 300번의 사고가 발생한 상태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고되지 않은 사고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하일리의 법칙의 공통점은 뭘까요? 문제가 있다. 문제가 그죠? 조금만 문제가 한 70% 다가왔어요. 자, 뭐라고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90%. 자, 우리 커피 쿠폰 드릴게요. 90%지만. 자, 공통점은 뭐냐면 문제의식이 없다예요. 깨졌으면 고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안 고쳐요? 자, 이렇게 아무리 300번의 인사사고가 아니라 그래서 사고가 났으면 왜 그랬을까 원인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그냥 지나가요? 내일 아니니까. 혹은 누군가 하겠지. 뭐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문제인식을 하지 못한다. 문제의식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문제의식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의 사고 체계는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나눠져 있는데요. 시스템 1은 뭐냐면 어떠한 자극이 딱 들어왔을 때 바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을 시스템 1이라고 그래요. 시스템 2는 뭐냐면 뭔가 딱 자극이 들어왔을 때 왜 그러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고민하는 거를 시스템 2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시스템 1이 발달되어 있으세요? 2가 발달되어 있으세요? 1.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도 나는 시스템 2가 발달되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가벼운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 한번 이렇게 지어보실까요? 그런데 우리 이 상태에서 반대로 했더니 표정이 낯빛이 바뀌거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안으로 했던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안 접힐 것 같아서. 근데 안 접힐 것 같은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엄청 많이 자주 어떻게 보면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듣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의식하지 못한 채 시스템 1이 발동해서 어떻게 해요?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근데 생각해보면 한 박자 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강사님, 안 쉬고 바로 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예. 내가 어떠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평상시에 꼭 그렇지는 않아 라고 생각을 많이 하던 사람들은 그 반응에서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MZ세대들은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한 70% 이상은 다 이게 나옵니다. 분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예, 좀 더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스템 1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요. 2는 언제 많이 하냐면 실제로 내가 어떠한 위기에 처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해서 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때 시스템 2를 발동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스템 1을 씁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지적 구두쇠라 그래요. 생각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기에 유리창이 깨졌어. 그럼 생각하고 저거 왜 깨졌지? 어떻게 깨진 거를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문제를 잘 인식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좀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체크해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퀴즈 하나 더 나가 볼까요? 그럼 정말 우리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지나치는지 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딱 보시고요. 자, 여기에는 뒤에 기름통이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는 흡연부스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흡연부스를 옮겨야 돼.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흡연부스를 옮겨야 돼. 또 막거나 봉쇄를 하거나. 그렇죠. 정답. 근데 뭐냐면 중요한 건 더 없나요? 더 없나요? 하니까 나왔지. 기본적으로는 부스 설치 여기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흡연 금지 팻말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두 번째는 흡연부스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와요. 근데 흡연부스 옮기고 그 다음에 팻말을 달아도 여기는 사고가 날 위험이 높습니다. 왜? 기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새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름이 모여있는 이 장소를 관리하는 담당자라면 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부스를 옮기고 그 다음에 팻말을 달기 이전에 왜 기름이 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새는 기름통을 막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되어 있다면 물론 위험률은 높지만 어때요? 실제적으로 이 상태보다는 사고가 날 확률이 훨씬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현상을 바라봤을 때 시스템 1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자, 평상시와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 문제임에도 보고 넘어가는 건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무엇이 문제지? 해결 방법을 위한 방법 뭐가 있을까?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의식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식적인 행동은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혹시 우리의 행정기관에서 1년에 한 번씩 혁신사례라고 해서 우리를 조금 더 편리하고 편안하고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혁신사례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중에서 내가 조금 인식하지 못했는데 얼마 전부터 뭐가 새로 생기고 좋아졌다. 우리 그 구에서 이런 것도 하네? 시에서 이런 것도 하네? 라고 했던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겁니다. 여기 보이세요? 이게 없을 때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사고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 교차로에서 아니면은 인터체인지에서 처음에는 색상이 하나로만 되어 있었어요. 한 가지 색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나가주세요 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 그래 이거 되게 좋았어. 근데 그래도 이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갈림길에선 사고가 여전하더라. 그럼 어떻게 해보자? 아예 애초에 색상을 두 개로, 도면의 색상을 두 개로 만들고 뒤에서부터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자 라고 했던 누군가의 문제의식이 우리의 일상을 안전하게 바꿔줬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혹시 이 그림, 이 사진 뭔지 아시겠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비싸서 사용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캐리어 같은 경우 이렇게 끌잖아요. 짐 같은 거 들 때 언덕 올라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바퀴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바뀌니까 쏠리잖아요. 근데 이 모베드라는 제품은 언덕을 올라가도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AI 플랫폼입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아, 그냥 좀 불편하더라도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때요? 바꿀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시작해서 그럼 이렇게 하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러한 모베드와 같은 제품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감히 얘기하는데 세상의 모든 진보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문제의식은 우리가 없었던 것에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기존에 있었던 것을 좀 더 새롭게 보고 다른 방법으로 고민해 보면서 다르게 재창조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재창조를 통해서 어때요? 기술은 진보하고 나의 생활은 좀 더 편리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업무를 하는 담당자로서는 당연히 나의 과업이 좀 더 가벼워지고 나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으로 조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인식하는 의식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인식률을 높여야 된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문제 해결에도 레벨이 있어요. 자, 영상 하나 보도록 할 텐데 어디냐면 라면 기획팀의 영상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라면, 야, 우리 N사를 이길 수 있는 라면 하나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가지고 영상 사례를 지금부터 볼 텐데 한 3분 정도 되거든요. 요거 같이 한번 보고 여기서 하고 있는 기획과 연구는 시스템 1에 의한 건지 2에 의한 건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에 의한 거였어요? 시스템 1에 의한 거였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문제 해결하게 되면 결국 우리 매번 얘기하는 탁상공론에 불과해요. 제대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학습할 거예요. 첫 번째, 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마인드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 마인드를 직접 체험하고 학습하고 실험해 볼 거고요. 두 번째, 그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있고 그 안에 툴이 있겠죠. 그 툴을 저희가 지금부터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